네, 특이점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죠. 엠비엔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병진 월수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고 내일이면은 벌써 이제 4월이 끝이 납니다. 4월에 내일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자, 당장에 5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5월이 되면은 좀 우리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엽 매니저님, 세린메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이번 5월, 올해 5월은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한 번 정도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5월달 이후에도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안 좋을 거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악재는 나올 게 다 나와가지고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일단 반도체는 많이 오른 종목들 외에 이제 소외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라든지 5월 중순 되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인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적이 잘 나오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이제 변압기 관련 종목,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뭐 전선 관련 종목들도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잘 가고 있는 주요 테마들 위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랑 화장품 쪽에서는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숨은 유망주를 여러분들 찾아가신다라면 5월 달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고 현재처럼 좀 주도 섹터들도 잡아가고 또 두 번째 트랙으로는 뭐 미용기기, 화장품 쪽의 업사이드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고 또 백인엽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주범수 매니저님은 또 5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FOMC도 껴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좋게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앞서 지금 설명하시면서 세린메이를 얘기를 네. 했잖아요. 제가 평균 상승치로 기억을 했었을 때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네. 기준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사이 내에서 평균 상승률이 1% 내외 2023년도까지요. 2023년도까지 통계 자료 기준으로 따지면은 5월 달에서 9월 달까지 평균 상승률이 1% 내외고 이 이후에는 전체 상승률이 대략적으로 6% 넘어가는 모습을 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별의 이 각 분기별에 대한 흐름 때문에 아무래도 세린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제 5월 달이라는 구간이 저는 그래도 아직 초중순 정도까지는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게, 조금 이따가 시장에 대해서 또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이슈들도 많았고, 맞아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크게 빠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크게 빠졌다는 표현도 아니지만 애초에 오늘 밀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밀렸죠. 이 지금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지수의 흐름과 전반적인 종목의 흐름이 모두가 함께 쫓아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향 내에서 반등이 나와도 내 계좌는 달라지지 않는다가 지금 현재 시장을 대표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수 변동성은 저는 일단 5월 초중순까지는 최대한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조금 이따 시황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 잠시 후에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도 시장을 보면은 뭔가 반도체는 일부 섹터, 그 안에 있는 일부 종목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백인엽 매니저의 의견을 좀 빌려서 얘기해보자면은 지금까지 소외됐던 반도체에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대체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오늘 좀 힘이 없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반면에 저PBR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반도체 쪽의 재료들이 요즘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런 거죠. 뭐 다들 실적이 좋은 거는 이제 알고 있고 맛있는 것도 이제 계속 먹다 보면은 맛이 안 질려요? 느껴질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반도체는 또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5월달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뭐 사실 큼지막한 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FOMC만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시장은 또 좋은 시장을 위해서 달려갈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5월달에 준비를 잘 해놓는다면 우리가
저는 6월 달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이제 FOMC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번 FOMC는요,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금리 점도표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님의 발언이거든요. 그 발언만 잘 넘어가면 이번 시장은 또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해도 저는 기회다라고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5월 달에 FOMC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4월 말, 5월 1일 이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물가나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엄청 크게 바뀔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오른 거라고 좀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시장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을 또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5월 달 파월 의장님의 발언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좌우가 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좀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특이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이점에서 반도체 이야기들 정말 많이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금 반도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좀 가져가야 되는지 먼저 조범수 매니저의 특이점 주제부터 볼 텐데요. 자, 이제 수출 지표도 나왔습니다. 반도체가 여전히 선방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반도체가 과연 현재 어떤 위치에 우리가 좀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지금 흐름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는 이 시그널인 건지에 대한 해석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범수 매니저의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면서 시황과 관련돼서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장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온 하락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시장이 아니었나 그쵸? 싶습니다. 다만 오늘 지수는 상승분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짚었던 PBR향 종목들이 올라온 게 사실 주된 상승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제 화면 같이 보시면서 갈게요. 네. 오늘 중에 가장 중요했었던 건 사실 PBR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PBR 종목들은 그럼 어떤 종목들입니까?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에요. 1순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중에 마이너스권 들어가는 모습 보여줌에도 시총 상위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았어요. 플러스 5% 금융주도 좋고, 아니면 2차전지 낙폭과대 심했던 종목도 좋았고, 오늘 심지어 화학주도 올랐습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내에서 화학주들 긍정적 평가 받으면서 함께 동반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률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제가 시장에 시작하면서 지수는 올랐는데 우리 계좌는 안 늘어난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냐면은 대형주가 가면은 중소형주가 쉬 못 갑니다. 그렇죠. 그 포인트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가 올라가도 쉽게 지수의 상승을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좀 이벤트가 이제 내일 중이 가장 중요한 모습도 있고, 오늘 중에 이 PBR향과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수세로 올라왔다는 점으로 빗대어 보신다면은 지금 당장 시장을 추가적으로 하락이나 만들 이유는 없다는 거죠. 지금 사실 PBR도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앞서서 총선을 거쳐 왔었죠. 네. 총선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뭡니까? 제가 항상 레임덕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정부 정책향에 대해서 이 가능성이 일부 훼손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사실 PBR이 지금 정부에서는 밀고는 있지만 사실 신뢰성 내용에서는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PBR과 선물량 내에서 지수를 반등을 만든 만큼 의도적으로는 시장을 더 당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죠? 월 말입니다. 월말. 지금 최근에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월말 근처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정도는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PPT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넘어갈 텐데 예. 앞으로 이제 내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 겁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 지금 제목 보시면은 하이닉스 HBM발 깜짝 실적 삼성이 있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아무래도 이에 응하는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영업이익 2조 넘을까? 자, 근데 우리가 과거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기억해 보시면은 실적 잘 나왔다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올라가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그러다 이
기대치가 사실 시장에 너무 높다는 게 사실인데, 근데 사실 삼성전자 지금 당장 삼성전자라는 주가를 이제 뭐 시총 상위나 이런 부분을 다 빼고 봤었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저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2조 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나 상세 내용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SK 하이닉스에서도 제가 짚어드렸다시피 프리미엄 굿만 좋다. HBM, 특히나 B2B, 기업 간의 거래 형태로 납품을 하는 제품만 좋다. DDR5도 서버용 고용량, 그리고 HBM도 엔비디아 아니면 AMD 이런 수출량이 좋을 뿐이지 삼성전자도 아마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번에 갤럭시 S24 AI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DS 사업 부분, DX 사업 부분 둘 다 좋은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2조를 넘을 가능성을 높게 보시면서 그러면은 내일 중에 아마 단기성 트레이딩을 접근하실 분들께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종목들 쪽으로 아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익그룹주가 있겠죠. 원익그룹주나 아니면 이런 삼성전자 향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 사실 삼성전자 그 향으로 올라갔던 종목이라고 얘기하면은 대표적으로 그 이번에 사명이 바뀌었죠. 그 YC죠. 좀 이름이 되게 웃기게 바뀌었어요. 아,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이름이 더 감탄사 좋습니다. 같습니다. 너무 감탄 너무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추종하면서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는 원익그룹주와 같은 그런 어느 정도 중대형주로 중견주들 위주로 일단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중에 아무래도 좀 가장 중요했었던 이슈라고 하면은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환율 시장 변동성이라는 게 오늘 엔화 기준입니다. 달러 엔화 기준으로 엔화가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달러 기준 160엔까지 치솟다가 우리나라 시장 달러 원화도 환율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엔화랑 똑같이 치고 올라가다가 장 초반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밀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일단 뱅크 오브 재팬에서 개입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모두가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뱅크 오브 재팬에서 개입이 나온 거다. 사실 한 나라의 환율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개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환율에 대한 가격 부담이 줄어드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군요 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환율 개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왜 이걸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일본에서 뱅크 오브 재팬에서 이 엔화에 대한 방어 개입에 나선다고 하면은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다음으로 가는 통화국이잖아요. 일본에서 매각이 나온다면 어떤 자산이 매각이 나올까요? 그럼 미국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매각이 나옵니다. 미국 채권 매각 가능성이 올라오면 미국의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아직도 채권 수익률이 4.6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채권에 대한 변동성과 환율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아직도 열려있는 가운데 지수의 반등이 그래서 크게 신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올라온 건 상당히 좋지만 아직 우리가 경각심을 그래서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그러면 제가 받침하는 자료를 미국장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PC 자료 발표도 나왔는데 제가 이 반등에 대해서 일단 아직은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연유가 뭐냐면은 보시는 거는 SPX, S&P 500 지수 그리고 밑에 보시는 거는 선물 옵션에 대한 CPC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콜과 풋이라는 게 있어요. 콜은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이고 풋 옵션은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주황색이 S&P 500이고 파란색이 이 CPC 옵션 차트인데 여기 이제 딱 화살표로 표시된 구간, 이번에 조정이 나온 구간에 보시면은 파란색 지표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풋옵션이에요. 선물 풋옵션이라는 겁니다. 저 밑에는 파란색 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파란색 선은 풋옵션, 위에는 선물 지수, S&P 500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려왔었을 때 풋옵션이 끝까지 올라와 있었다가 풋옵션이 갑자기 이렇게 빡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쇼커버링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주식을 사서 올라간 게 아니라 선물 형태 내에서 쇼커버링이 올라온 기술적 반등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포인트가 뭡니까? 지수는 올랐으나 전체적인 우리 계좌는 오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것과 같이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는 철저한 기술적 반등 모습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러면 이렇게 좀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증시 모습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야 하냐라는 말씀들을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달러 관련돼서 제가 수출 얘기도 이제 시작하면서 꺼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게 봐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채권과 달러가 더 강하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첫 번째 수출 비중 높은 반도체, 그렇죠. 두 번째 최근에 얘기 나오는 전기 전선 변압기 시장, 그리고 조선, 방산 이쪽입니다. 이쪽 차트들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거 HD 현대일렉트릭이에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섹터죠. 두 번째, 반도체는 원래 높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풍산입니다. 풍산. 수출량 비중이 높아요. 포탄이잖아요. 지금 네. 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심지어 풍산은 또 신고가를 오늘 갱신을 했습니다. 예. 조선, 현대미포조선 아니면 HD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볼게요. 삼성중공업도 보시면은 최근에 추세 흐름이 나쁘지 않어요. 고가 넘어갔어요. 이 종목들 전반적으로 방산주나 조선주들 이제 딱 비슷한 흐름이에요. 23년도 때 딱 고점 찍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 만들면서 밀렸다가 실적 확인하니까 다시 그대로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예. 그럼 이런 쪽의 종목들을 지금 추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출 주도형으로. 그렇죠. 수출 주도형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런 말씀 분명히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그러면은 좀 파생하는 쪽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파생 나오는 쪽이 어디냐?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대체 에너지, 태양광, 풍력 예. 아니면은 발전과 관련된 섹터들을 계속 말씀을 전해 드린 겁니다. 전선주들도 결국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에 대한 차이를 보시면은 미국향 수출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 내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조선, 방산, 그리고 이 수출 전선 이쪽으로만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겁니다. 아직 안정성을 챙기기에는 조금 확인할 게 남은 시장이다라는 게 예. 포인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5월 초중순 정도까지는 이런 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눌리면은 다시 사고 올라오면 팔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계속 좀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관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관적으로 너무 시장을 보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언제나 주식하면서 최근에 올라와 있고 고가 행태를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네. 안전성은 지금 꼭 취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셀앤메이라는 게 확률적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이미 입증이 되어 있고 지난 다른 분기들보다는 상승률이 낮다는 게 이미 퍼센테이지로 확인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최대한 우리 시청자님들 안전하게 매매하시자는 점 이렇게 강조드리니까요. 네. 최대한 5월 초중순까지 안전하게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뭐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환율 개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좀 해소가 된 게 없기 때문에 매크로 관점에서 시장은 좀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출 주도형 섹터 이쪽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방산이면 방산 그리고 전력기기면 전력기기 반도체면 반도체 다 고가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52주 신고가 위치에 다 있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내일 빠진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다라고 할 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 현재 시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좀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반도체 쪽으로 좀 이제 넘어갈까 했는데요. 아마 도입 부분만 이렇게 열어준 것 같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를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일부 종목들만 좀 올라가고요. 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봤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오늘 올라갔던 섹터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전략 김병진 매니저의 특이점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제가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오른 시장에 대한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달에 가장 큰 산이 있어요. FOMC가 있기 때문에 FOMC를 한번 훑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반도체 시장에 대한 반도체 오른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래에 발표했던 PC, 개인 소비 지출이나 근원 물가 지수 자체가 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 연준이 좀 원하는 수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매파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시장이 좀 조정을 나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미지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 개인들의 정말 소득이 증가해서 물가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생산자 물가, 특히나 이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물가 관련된 이제 지표를 보실 때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만약에 5월 14일 날 또 발표가 있고 네. 올라간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또 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이 가처분 소득이나 개인 소득의 여력을 보시면 소득이 증가해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생산자 물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뭐 원자재 가격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에 FOMC 파월 의장님의 발언을 보시고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경제 전망이라든가 금리 점도표가 없이 5월에 이제 발표되는 FOMC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님의 입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정해진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에 올랐던 종목들의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일단 가는 종목 먼저 먹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에서는 저는 그러한 시각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주식 투자를 수익 내려고 하는 건데 당장에 이슈가 있고 수급이 있는 종목을 쫓아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한 수급을 따라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당장에 좀 이슈 플레이를 했다라고 보여지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세 가지 반도체 이슈를 좀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가 D램 프로브 카드를 국산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프로브 카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네. 쉽게 말해서 HBM은 이 D램을 적층하는 거잖아요. D램을 적층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브 카드가 HBM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이 쓰일 거고요. 더 미세 공정을 쓰게 되면 이 웨이퍼에 또 프로브 카드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 카드가 기존의 뭐 낸드 쪽이나 뭐 D램까지도 이제는 국산화한다고 하니까 오늘 프로브 카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도 워낙에 또 작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오늘 틈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두 번째,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나도 확고했고요. 유리기판 관련된 뭐 레이저 드리링 관련된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뭐 식각 장비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2026년 양산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고 앞으로 이제 이 기판 자체가 어쨌든 플라스틱 기판이고 AI 서버에서 이 휘어지는 현상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죠. 이거를 유리기판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도 모멘텀 플레이로 굉장히 오늘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슈를 한번 다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관련주 종목을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D램에 인프리아 MOR을 적용을 검토한다라는 건데요. 네. 이건 오늘 EUV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슈였어요. 기존에 이제 반도체 회로 패턴을 새길 때 이 식각 공정에서 유기물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유기물 포토레지스트의 단점이 너무 많아서 이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이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다라고 해서 또 주가가 좋았고 이번에는 금속화학물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한다. 이걸 적용을 검토한다라고 해서 솔브레인 같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UV 관련된 세부 종목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또 D램 프로브 카드 관련된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관련된 종목들 좀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 프로브 카드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오늘
포트폴리오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TSE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솔브레인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EUV 쪽에서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프로브카드 관련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요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뭐 아무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슈나 모멘텀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주가 등락률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들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대장주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수급이 좋고요.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모멘텀 플레이 하시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재밌는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진 매니저가 오늘 반도체가 좀 상승했던 일부 종목들에 대한 정리를 쏙쏙 잘 해줬습니다. 뭐 디램, 프로브카드, 유리기판, EUV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좀 많이 의미가 있었던 섹터 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리기판 관련 유리기판.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뜻깊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일단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를 때도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YC캠이 상한가도 가고 필옵틱스가 기존의 대장주였는데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2차전지 배터리랑 비교했을 때 전고체 배터리랑 유리기판이랑 자주 설명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KC의 자회사인 SK앱솔릭스가 유리기판 쪽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데 그쵸. 뭐 올해나 내년 쪽에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나간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이제 치고 가고 있는데 2026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제품을 출시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해부터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뭐 유리기판이 워낙 두께가 얇고 기판 내 MLCC를 실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실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전력 소모량을 소비하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유리기판은 플라스틱 기판보다 전력 소모량이 한 30에서 한 40% 정도 적게 나간다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전력 소모량이 적다라는 점에서도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부각될 겁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외에도 액침 냉각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뭐 GST랑 K엔솔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이 종목들도 최근에 쉬어가고 있긴 한데 전력 소모량에 관련한 이제 키워드, 뭐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집하신 다음에 이슈가 될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취한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반도체 쪽에서도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유리기판을 이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조범수 매니저는 오늘 뭐 프로브카드, 유리기판, EUV 올라간 거 보면은 이것도 여전히 AI 색채가 안 묻어 있으면 반도체가 올라가기가 힘들구나라는 게 오늘도 좀 증명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확실히 반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어려운 거는 뭐 지난주와 똑같이 의견이 같다고 보시나요? 어렵다는 표현은 제가 드리지는 않았고요. 속도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속도에 대한 말씀드렸죠. 차이. 이제 기대 심리. 그러니까 주가가 어찌 보면 우리의 기대감을 반영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주가는 이미 저기 하반기까지 이미 다 회복할 수준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땠나요? 실제는 근데 천천히 회복한다잖아요. 오늘 삼성전기에서 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FCBGA 관련해가지고 AI PC 수요로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사실 삼성전기 FCBGA 같은 섹터 같은 경우 결국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생산량과 연관된 거잖아요. 낸드나 아니면 뭐 BGA나 이쪽이나 그래서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중요한 건 경기에 따라서 달렸다는 건데 제가 갤럭시 S24 울트라를 사왔잖아요. 네. 이거 AI 휴대폰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 AI 기능 이 휴대폰에서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갤럭시 S23에서도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뭘로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AI 같은 그러면은 이 AI 반도체라는 거는 그러면은 기술적 진화는 맞는데 과거 기술에서도 못 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능이 올라갔다는 거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이제 AI에 대한 수요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AI 수요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요를 받는 게 누구였어요? 첫 번째 오픈 AI, 두 번째 엔비디아. 나머지 우리 SK 하이닉스 이 밑에 반도체 기업들은 다 뭐예요? 이제 엔비디아의 밑에 하청업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와 연계성이 상당히 강한 SK 하이닉스와 같이 납품성이 이렇게 강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네. 증시가 이렇게 눌려도 딱히 걱정이 없어요. 왜? 얘네 SK 하이닉스가 눌려 이제 만약에 이렇게 빡 하고 밀려버려. 이제 만약에 상승 추세가 끝난다.
그럼 그걸 얘기하는 건 엔비디아가 끝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AI 사이클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장비주나 아니면 여타 이 소재 아니면 개발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똑같은 뉴스가 또 나오고 한번 이제 사골 끓여 먹고 두 번 이제 사골 다 먹어가네 한번 더 끓인 느낌이에요. 맞아요. 요새 느낌이 좀 비유가 좀 그런가? 비유 적절한 것 같습니다. 딱 사골 비유예요. 지금 우리 사실 때까지 우리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적인 거예요. 당장 하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CXL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인데 언제나 시장은 기대치를 선행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엄청 높아요. 맞아요. 상당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왜? 우리 지금 당장에 공매도 금지가 있잖아요. 공매도 금지가 또 있는 만큼 이렇게 주가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또 연장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온 만큼 아마 이런 흐름은 좀 오래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좀 안정성 있는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테마성이 깊은 쪽보다는 엔비디아 연관성이 높은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갑자기 제가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 아니요, 한미반도체는 아닙니다. 왜? 네. 한미반도체는 엔비디아랑 연관성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랑 연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굳이 이렇게 돌다리 건너서 한 단계 더 넘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한미반도체도 올라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연관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맞지만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저는 SK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이스페타시스처럼 엔비디아 향 내에서 좀 가깝게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얘기를 하냐,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도 거기에 따라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니저님들 봤을 때 내일 이게 과연 반도체 그리고 국내 증시에 큰 분수령이 될까? 그리고 이 안에서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엔비디아와의 관련된 이야기들, 그 소스들이 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김명준 매니저님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어떤 관점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일 좀 분수령이 될 거라 보시나요? 일단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의 연관성을 찾기보다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과 이번에 이제 미국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이제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 네.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이어서 사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좀 잘 안 보던 그런 반도체 뭐 전공정 장비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이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HBM 관련된 종목들보다 그런 쪽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주목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낸드 관련된 종목들도 요즘 너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면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사실상 뭐 HBM 삼성전자 2 쪽으로는 점유율이 있지만 엔비디아와의 연관성을 지금 당장 찾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구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내일은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즉 보면은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DS 부분에서 어떤 숫자가 찍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백인현 매니저님 내일 뭐 딱히 엔비디아에 관련된 이슈 이런 거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더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일을 기다려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일단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을 6조 정도라고 이제 4월 초에 이미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잠정 실적이랑 이제 본 실적 같은 경우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나 AMD 쪽으로 삼성전자가 HBM3E를 언제 납품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코멘트가 만약에 나온다라면 우리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 종목 위주로 그 반등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SK하이닉스 뭐 1분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잠정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를 했고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에 준하게 낸드 실적이 많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뭐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하위 밸류체인 종목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세미캠 그 외 전공정 파츠 기업들 그리고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도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은 더 부각될 수 있겠죠. 딱 그 정도이고 엔비디아의 삼성전자가 언제 HBM3E를 공급할지 거기에 대한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 모두 입을 모아서 전공정 쪽이 내일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도 같은 의견인가요? 아니면 또 다리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데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전공정은 세게 안 봅니다. 전공정은 저는 좀 세게 안 보고 말씀 전에 드렸다시피 저는 회복세가 기대치 대비해서는 좀 약하다는 게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결국엔 전공정보다는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아요. 삼성전자 이제 컬 테스트 관련해서도 아마 이번 2분기, 3분기 내 아마 이제 발표가 나올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는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올라갔었을 때 쫓아갔었던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원익그룹주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 사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삼성전자 향 종목도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YC 있잖아요. 근데 YC 주가 보면은 사실 이거 이미 거의 다 반영한 거 아닙니까? 주가 지금 차트 흐름 보면은 진짜 이름값 해요. 이름값 합니다. 네, 진짜 바로 YC 예요. 사명이 나오죠. 지금 그렇죠. 차트를 사명에서 보자마자. 지금 이름값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상승분 네. 나오면서 이름값을 와. 하고 있는데 예. 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미 이렇게 삼성전자 향으로 이런 종목들이 이미 선행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있는 만큼 제가 계속해서 중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이미 선행적으로 올라간 종목보다는 아직 덜 올라간 원익그룹주들. 원익 IPS를 먼저 대표적으로 한번 차트 보시면은 네. 이미 과거에 삼성전자가 H맨과 관련된 뉴스 나왔을 때 이렇게 거래량 뿜으면서 충분히 올라갔었잖아요. 이런 흐름이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원익 IPS가 지금 다른 삼성전자향 종목들 낸드 뭐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왜 얘 혼자만 못 가요? 하면 결국적으로는 얘는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이렇게 쫓아가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보셔야 되지. 이미 올라간 우리 YC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미래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메모리 이거 공급사 예.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 종목은 못 가요. 완전히 좀 이 개별입니다. 개별이고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는 프리미엄, HBM 그리고 B2B 형태만 좋다는 점이니까요. HBM 연관성이 높은 종목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갔었을 때 쫓아갔던 종목군들 위주로만 내일장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이야기를 섹터로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YC의 차트를 보니까 진짜 와 욕심 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막간을 이용해서 세 분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지금 나라면은 이거 살 것 같다, 이거 제일 좋게 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하나씩만 받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저는 마이크로 나노2. 마이크로 나노2? 네. 그거 말고요. 그거는 일단 오늘 또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네. 말고요. 예. 그거 말고 낸드 쪽 관련된 종목들 뭐 TSE라든가 뭐 이런 종목도 라든가 말고요. 딱 짚어주세요. 일단 어떤 거 괜찮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TSE. TSE. 네, TSE 알겠습니다. 뭐 지금도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분명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SE가 또 이제 김병준 매니저 포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이야기가 또 풀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백인현 매니저, 아까 조은수 매니저가 차트를 보여줬는데 많이 밑단으로 내려간 지금 흐름을 타지 못하는 반도체 종목들도 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선전 매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과거 전공정 관련해서 부각받았던 종목이라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일단 뭐 최근에 시장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는 항상 HBM 키워드가 가장 선두에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IP 팹릭스 디자인 하우스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전공정 관련 종목 아까 이제 테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테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 관련 종목들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1분기부터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2분기에는 낸드 가격을 한 20% 이상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낸드 쪽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낸드 쪽을 눈여겨보신다라면 전반적으로 과거 전공정 관련 종목들이 부각되었을 때 가장 이슈가 되었고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들이 딱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커스링 생산하는 기업, 예를 들면 TCK나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처럼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때에는 새로운 이제 시각 장비에 이제
포커스링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링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모가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최근에 약간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TCK나 하나머티리얼즈 쪽에서는 뭐 낸드 쪽이랑 연관되기도 하고 전공정 관련해서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커스링, TCK, 하나 머터리얼까지 이야기 들어봤고 조범수 매니저님 하나 톡 집어볼까요? 톡 말고 저는 그러면 소설 하나만 써볼게요. 소설? 소설 괜찮죠. 어떤 소설이에요? 이게 반도체 쪽 올라가면서 최근에 부각받는 게 데이터 센터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 센터 요새 뭐가 부각받아요? 그 냉각 쪽이 그렇죠. 액침 냉각 쪽이죠. 액침 냉각이잖아요. 뭐. 그럼 액침 냉각에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이 아니고 오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과거부터 컴퓨터 많이 만져봤다시피 이게 네. 뭐냐면 유동 파라핀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이제 미네랄 이 오일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에 이제 액침 냉각 기술 많이 필요하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냉각수도 많이 필요하겠죠. 냉각수. 그래서 이거 만드는 기업 최근에 컨콜에서 발표 나온 데가 어디냐면은 S-오일이 이거 시제품 생산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유동 파라핀을 이미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근데 뭐냐면은 극동유화입니다. 극동유화. 근데 극동유화는 다들 아시다시피 야, 이건- 악재성 재료로 엮여 있는 종목이죠. 너무 신선한데요, 이건? 너무 신선하니까. 너무 신선한 소설인데요? 이게 오. 사실 액침 냉각한다고 하는데 안에 불 오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오. 네, 그 오일이 저겁니다. 극동유화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극동유화에서 생산은 하고 이 미네랄 오일을 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식품 첨가 쪽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과거에 이제 만들어봤어요. 네. 액침 냉각 PC를 만들어봤는데 이거 시장에 노출된 재료예요, 지금? 아니요, 부각 안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거예요. 아. 왜? 부각 받으면은 소설이 아니거든요. 아. 부각을 받으면은 소설이 아니라 진짜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소설 쓴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부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악재성 재료로 이제 유가 올라가고 변동성 올라올 때 그렇게 튀어 오르는 종목인 만큼 사실 어렵죠. 유가 악재성 재료 걸려있으니까 올라가는 조금 종목이니까. 쉽진 않아요. 쉽지는 생각해보니까. 않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제가 그냥 이런 소설 한번 써드렸으니까 한번 참고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뭐김병준 매니저가 잘못 이야기한 게 있다고 하는데 뭐 종목명이겠죠? 네. 마이크로 2 나노인데 마이크로 나노 2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마이크로 2 나노다라고 네.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딱 꼭 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정 꼭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마지막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인현 매니저의 특이점인데요.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장 막판 그리고 장 후반부로 가보니까 테슬라의 FSD가 중국에서 이제 예비 승인을 받았다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호재와 함께 자율주행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반면에 오늘 좀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율주행에 그래도 좀 방지턱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워낙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른 섹터 쪽에서는 많이 수급이 부각이 안 됐었는데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개인들의 손도 타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자율주행 관련 이슈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뭐 투자자 관점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개념 정리부터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자율주행 쪽은 사실 이제 우리가 자동차 쪽에만 많이 국한되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산업용 자율주행 로봇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그리고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UAM 쪽에서도 자율주행이 많이 도입되면서 전반적인 산업의 자율주행은 이제 속속들이 이제 침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자율주행을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될 때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카메라랑 레이더, 라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구현이 돼야 되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만 사용해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딱 봤을 때는 카메라 자율주행 차가 이제 상용화 될 경우에는 카메라가 많이 탑재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직관적으로
전반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는 이제 전장 쪽에도 많이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업체 쪽 위주로 이제 실적이 카메라 모듈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라이다라든지 그리고 레이더 같은 종목들, 레이더를 생산하는 종목들도 이제 수급이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전방위적인 산업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3단계까지 상용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2단계까지밖에 지금 현재 상용화를 못했고요. 가장 앞서 있는 게 미국 쪽에서는 벤츠입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3단계를 상용화했지만 특정 구역 그리고 시속도 한 60km 이내에만 자율주행이 구현할 수 있도록 약간 제한된 환경 내에서만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때문에 완벽한 3단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자율주행은 0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 그리고 네. 3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주행 상황을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이 구현되는 건 3단계다. 이렇게까지만 개념 정리를 하시고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카메라 모듈을 집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PPT 화면 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오늘 이제 가장 큰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중국 데이터 안전 검사를 통과하면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뭐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대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인 라닉스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네. 이들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BYD랑 중국 자율주행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슈 때문에 오늘 프리마켓 시장에서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테슬라가 정규장에서도 만약에 급등을 한다라면 자율주행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상용화가 언제쯤 이루어지냐 제가 네. 한번 PPT에 적어놨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레벨 3을 한 2025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2027년도에는 레벨 4단계 버스나 셔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8년도에는 레벨 4 승용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내년부터는 레벨 3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예정인데 생각보다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2024년이기 그쵸. 때문에 2025년 그리고 2년 후인 2027년이랑 2028년도에는 레벨 4단계까지 이제 상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항상 이제 무방 듣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향후에는 약간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에서는 테슬라발 이슈 때문에 전반적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레벨 3단계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뉴스 플로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개인적으로는 카메라 모듈 쪽이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량도 올라가고 전장에도 많이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이 PPT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그 외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인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라면 넥스칩이나 뭐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부각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예. 이들 종목들 내일 주가 흐름 한번 눈여겨보시고 내일 만약에 단기간에 급등한다라면 장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내일 단기간에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뉴스 플로우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을 받는다라면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급등한다면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을 한다면은 현재는 좀 단기 박스권 매매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까지 좀 투자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근데 최근에 자율주행 섹터들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자율주행 섹터가 올라갈 때 봤던 종목들하고 요즘 올라가는 종목들의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건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앞서 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보다 요새 뭐 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쪽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칩셋 미디어나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P 관련 종목으로 많이 그쪽으로 부각되기도 가죠, 했었고, 요새는 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팹리스 기업으로 많이 부각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여태까지 자율주행 전통적인 자율주행 관련 종목 중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 위주로 이제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판매량도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에 요새 좀 호재성 뉴스들이 많습니다. 김병준 매니저가 봤을 때 자율주행 기술력이 이렇게 점차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판매량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2차 전지 섹터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차 판매량도 향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자율주행은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 봐요. 자율주행은요, 인지와 판단, 제어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성능, 연산 처리 속도가 올라오면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지금 근래 AI 반도체 연산 처리 속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5나노 공정을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계속해서 야심차게 또 중국 시장도 방문하고 하는 이유는 반도체 성능을 그만큼 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면은 그만큼 인지, 판단, 제어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사람 같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을 판매하면서 점점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쌓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다니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점점 더 효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네. 부분이죠. 그리고 또 로보택시도 앞으로 상용한다고 그쵸. 하고요. 테슬라의 앞으로 수익원 모델은요. 자율주행 구독이에요. 그리고 로보택시예요. 완전 그 두 가지 모델로 가고 나중에 그거를 로봇에 접목시키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성능이 올라왔고 인지, 판단, 제어가 자율주행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은 지금 부분 자율주행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향후에 조금 더 시간을 지나 본다면 충분히 뭐 2차 전지 또 전기차 관련된 수요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까지 지금 우리가 투자 포인트 좀 넓혀보는 건 조은수 매니저님 많이 성급한 건가요? 지금 좀 많이? 2차 전지요? 네. 자율주행이 어차피 이렇게 좋아지면은 전기차의 수요,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자율주행은 사실 전기차로만 또 굴러가잖아요. 뭐 근데 2차 전지나 어차피 전기차 쪽 연관시키면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달러 벌어오는 기업들 보자고 얘기했잖아요. 다 그쪽이에요. 사실 괜찮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꽤 쉬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2차 전지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올라오지 않았어요? 원자재들이 예. 올라가니까 예. 2차 전지도 결국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업황이 당장 안 바뀌니까 그래서 큰 상승분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는 채널 형태에서 가치 내에서 거래량이 이루어지는 거고 저는 차라리 그래서 부품주들 좀 괜찮게 봅니다. 현대 기아차도 괜찮지만 자동차 부품? 그렇죠. 자동차 부품. 대표적으로 명신산업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아, 테슬라 관련주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테슬라 네. 관련주죠. 명신산업 보시면은 물론 이게 고목가 당시에 너무 낮다고 한참 또 논란됐었던 종목이긴 한데 뭐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었고 이게 매출 및 수주 상황 보시면은 이제 42기 23년도 한번 보시면은 매출 구성치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 사업 보고서 지금 띄워놨거든요. 네. 사업 보고서 보시면은 글로벌 전기차 고객사 현대 기아차 외보다 몇 배요? 2배가 넘어요. 너무 좋아요. 아. 사실 이런 종목들 부품주들 위주로 좀 테슬라 쪽은 보시는 게 나쁘진 않다.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테슬라가 결국 이번에 발표 나온 게 중국과의 협업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미국 정부를 지금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매출 정도 잘 나오는 기업이라면 그래도 투자해볼 법할 만큼 가격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품까지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넓혀봤습니다. 자, 자율주행 그리고 오늘 반도체 이야기 해보면서 특이점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